산과 땅 사이의 경계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산간 벽지부터 바다 위의 섬까지 우리 국토의 정보를 기록하는 곳 한국국토정보공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트윈이 교통 및 안전관리 등에 활용되면서 국토정보의 디지털 전환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우리 국토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 공간정보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정열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귀농 귀촌을 할 때 지역 정보를 잘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산 땅의 정확한 경계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칫하다간 내 땅과 인접한 땅 주인과 분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귀농 귀촌할 때 꼭 지적 측량을 해야 한다고 하죠. 네, 땅이 드넓게 펼쳐진 시골 풍경을 떠올려 보면 이 땅의 경계를 제대로 잘 구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열 사장과 함께 지적 측량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름만 딱 들으면 뭔가 국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이 기관은? 저희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예. 원래 대한지적공사였습니다. 2015년도에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적 측량 업무도 계속하고 예. 또 공간정보 전반에 대한 중점 기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측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하신 건 또 비용 문제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인터넷에 지적 측량 이렇게 쳐보면은 예. 지적 측량 바로 처리센터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예.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절차와 수수료 또 측량의 종류 예.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또 이제 우리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에 직접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 예. 또 LX 공사의 그런 지사에 방문해서나 또 전화해서도 측량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은 측량의 목적에 따라서 상담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정식으로 접수를 한 다음에 이제 문자나 이렇게 전화로 안내해서 며칠 날 측량을 한다. 그럼 그때 이제 현장에 출두해서 이제 같이 측량을 하게 되는 건데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뭐 비대면으로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이게 비용을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서울의 명동의 금싸라기 땅 한 100제곱미터의 예, 예. 그 땅을 측량하는 것과 저기 시골의 황무지 같은 땅 네. 네, 맞습니다. 100제곱미터를 측량하는 거는 네. 똑같은 가격을 받나요? 아니면 그 맞습니다. 그 이제 부동산 가격을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죠. 예. 가격을 좀 이렇게 반영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100% 가액에 비례되는 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33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평 정도면 예. 한 50만 원 내외 정도가 나오고요. 이제 그거에서 서울이나 이렇게 대도시 지역은 조금 더 비싸고 예. 시골 지역은 좀 싸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측량이라는 것이 그 도면에서 먼저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도면 검토도 해야 되고 한 필지를 측량할 때 그 필지만 사실 측량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동네 예. 인접 지역과의 도면을 다 봐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당사자들 간의 이해 분쟁이 첨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많고 예.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정확한 그걸 뭐라 그럽니까? 지적도라 그럽니까? 대한민국의 정확한 이 측량 지도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지적도죠, 그거는 지적도. 한번 측량하고 이제 목적에 맞게 측량했으니 버리자 이것거나 이러진 않을 거 그래서 아니에요? 지적 도면을 연구 보관합니다. 지금 현재의 지적도는 일제 때 만들어진 건데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지금. 그대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제 시대 때 만든 게 지금하고 맞아요? 그때는 대나무 줄자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땅의 높낮이라든가 또 산을 넘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뭐 경계 측량 오차라는 게 많이 발생하죠. 또 그 뒤로 이제 많이 종이로 만들어졌던 거기 때문에 또 연필의 굵기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많이 마모되고 변형되기도 한 부분도 있고 또 해서 간척지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최신 장비와 기술로 국토 전체를 새로 첨단 디지털 지적도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저희 공사의
희망이자 또 우리 국민들의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 측량을 두고서도 좀 빠르게 처리가 안 된다는 일부의 좀 민원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고도화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그거는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2개 시군구당 1개 지사 정도가 있고 한 지사에 측량하는 팀이 3팀 내지 10팀 정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부동산 거래도 많고 또 지적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신청 건수 대비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거죠. 예. 또 그 도면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은 그런 아까 민원 분쟁 예. 이런 것들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이 첨단 지적도로 예. 종합 지적 공부로 다시 거듭나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 같은데 당분간은 불가피하게 처리 기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또 이제 혹한기라든가 혹석이라든가 영상 30도 이상 또 영하 10도, 15도 이하 이렇게 가면 사실상 그 측량 장비도 얼고 사람도 얼고 민원인도 어렵고 그래서 예. 그런 때 이제 좀 오래 걸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불편은 조금 뭐 네. 감내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정확한 측량 또 지적에 대해서 땅 있는 사람들이나 관심 있지 뭐 저처럼 땅 한 평 없는 일반 서민들은 이거 뭐 나랑 관련이 있는 거야? 내 일상생활에 뭐 무슨 영향을 주는 거야? 이거 뭐 정확하게 측량하는 게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저희가 지적 측량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됩니다만은 예. 단순히 지적도만 가지고 지적 그 공간 정보가 되는 게 아니고 예. 이제는 그 지하 정보, 입체 정보, 하늘길, 드론 맵 이런 거 예, 예. 그래서 이제 3차원 정보 예, 예. 이런 것들 우리가 당장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맛집도 검색하고 또 관공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네. 매경 TV는 어디에 있는지 예. 검색해서 오지 않습니까? 지도가 옛날에 공간 정보인데 이제는 지도에 각종 부가 서비스, 3차원 정보 다 연결되기 때문에 교통 정보 등등이 예, 예. 그래서 공간 정보는 이제 단순히 지적도에 그치지 않고 굉장히 그 활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이제 국민 생활에 아주 그 밀접한 예. 그래서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땅에만 이렇게 선을 금을 긋는 게 아니고 지하에도 금을 긋고 하늘에도 이렇게 금을 그어서 길을 만든다 이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지하 공간에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옛날에 그 석촌호수 싱크홀이라든가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예.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지하에 무슨 시설물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공간 정보를 시설물의 위치 정보에다가 그거에 운영하는 데이터 그것들이 결합이 돼서 총체적인 공간 정보라고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토와 행정의 효율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예. 또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정보를 고도화하는 관련 산업들이 이제 영상도 찍어야 되고 예. 관련 정보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고 또 이걸 활용해야 되니까 관련 일자리나 산업 형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되죠. 4차 산업의 아주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군요. 그런 것.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데이터, 네트워크, 그다음에 그 지능, 그 AI,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융복합돼 가지고 이제 그 관련 자율주행이라든가 예. 뭐 드론이라든가 로봇 지능형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위치 정보, 공간 정보가 없으면 형성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예. 이 공간 정보가 정확히 구축되지 않으면 예. 미래 성장 사회가 첨단 사회가 열리지 못한다. 예.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당연한 이제 흐름으로 해서 이제 확대되고 또 많이들 사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일상화되기 전까지는 풀어야 될 난제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점들이 좀 풀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 공공기관이 해야 될 일, 이제 민간이 할 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고 예. 체계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 정보의 구축과 활용에 관한 체계가 지금 법제가 아직 낙후가 돼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법제를 첨단화해야 되고 선진화해야 되고요. 관련 이제 인력이라든가 민간과의 협업 이런 표준화 또 플랫폼 이런 것들이 예. 동시적으로 이제 선진화돼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가상 세계에서 메타버스 안에서도 이런 공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현실 세계를 이제 가상 세계, 그러니까 디지털 컴퓨터 세계에다가 투영시켜 가지고
그대로 복제한 세계를 이제 디지털 트윈 세계라고 하는데 예.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예. 미래 사회를 이제 예측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건축 공정이라든가 설계 단계에서 딱 우리의 목적하는 아파트를 디지털 세계에서 구축을 해서 그 공정 자체를 몇 시멘트가 몇 도시에서는 몇 시간 지나면 그 양생이 된다. 예. 이런 또는 토산 채취할 때 그 지질 자료가 같이 입력이 돼 있으면 예.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여기가 붕괴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그 예측에 맞춰서 공정 관리라든가 준공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런 식의 안전 관리가 대부분의 건설 공사장이나 도시 관리 이런 것들이 지금은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공간 정보 기술이 이제 보다 더 확장이 되고 적용이 된다면 이런 사회의 안전망이 예. 훨씬 더 튼튼해질 수 있고 이런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이 사업장 재해 재난을 좀 방지하는 데도 쓰이겠지만 국가적인 어떤 재난을 막는 데도 충분히 쓰이는 건가요? 호주라든가 그 미국이라든가 또 일본 이런 데에서는 그러니까 산불이라든가 또 해일이라든가 일본 쓰나미 이런 거 다 대비해서 다 디지털 정보로 디지털 트윈 월드를 이미 구축 중에 있고 상당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 또 공사에서도 2019년도에 연구한 바에 따르면 소방차가 출동하는 최적 경로 시스템을 디지털 트윈에서 제공해가지고 가면 10분 정도 골든 타임을 빨리 갈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재해 손해 피해액의 300% 정도를 절감할 수 있고 예. 또 인명을 그 절반 이상 50% 정도를 중요하죠. 더 많이 구조할 수 있고 이런 네. 그 프로그램 운용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소방방재청하고도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한 MOU를 체결해서 현재 상당히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간업자들은 우리도 진출하고 싶다. 우리도 보니까 비즈니스 창출 기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예. 왜 혼자 독식하냐 이런 비판 안 네. 받아요? 뭐 저희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의견이라 생각하고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공공기관 공사가 해줘야 될 일이 있고 예. 민간이 할 일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꽃을 피우고 이런 건 민간이 하는 거예요. 근데 줄기라든가 뿌리 이런 건 공공기관이 해줘야죠. 그 이윤 창출을 저희는 하지 못하는 준정부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큰 길과 작은 길, 고속도로, 국도를 내줘야 작은 길, 뭐 필지별로 나오기 예.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민간 업역을 침해하는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저희 공사가 오히려 이 앞으로의 무한한 공간정보 사회의 기축을 깔아줘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새로운 가상공간 세계라는 신대륙이 열릴 수 예. 있게 되는 거죠. 디지털로 바뀌는 이 대전환 시대에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또 새 정부도 들어설 겁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이런 것들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좀 당부하실 거라도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가상 현실 세계라고 표현하는데 벌써 이미 우리는 택배 이런 거 다 가상 세계에서 앱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보다도 앞으로는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결합된 세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 가상 현실 세계가 지금 성큼 다가오고 있죠. 이런 시대에는 그야말로 디지털 SOC, 디지털 공간 정보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그 데이터 경제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반을 이제 닦는 일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뭐 직접적으로 우리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서비스도 좀 제공해 주시는 그런 역할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